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어제 양시장은 2에서 3%대 반등에 성공하면서 코스피가 3,000선을 다시 뚫어줬습니다. 그런데 1월에 26조 원가량 매수했던 개인은 2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는 매도로 대응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시장 이끌어졌는데요. 자, 지난주에 하락을 절반가량 되돌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장 변동성은 큰 상황입니다. 좀 더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함께 하시면서 시장 시그널 포착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 그리고 하채기 전문위원, 김선훈 전문위원까지 이 네 분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먼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그래도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고 간밤에 뉴욕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주실까요?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전날 미국 시장도 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그래도 21선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S&P 500 지수하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단기 평선 5일선에 대한 저항 자리대는 여전히 좀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한국 시장 어제 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오늘도 강세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날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순매수를 좀 기록을 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여전히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수가 올라도 일단 평가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고르게 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 있어서 거의 집중적으로 거래소 시장을 좀 매수를 했어요. 금융투자 쪽은 단기적인 좀 성향이 좀 커지는,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매도가 좀 나와주는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날 외국인 쪽에 매수가 좀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3,700억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그래도 금융투자를 좀 제외한 전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여기서 좀 보게 되면 어제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대학바이오 쪽을 좀 많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연속성이 오늘도 좀 나와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추이는 계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특히나 비차익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 물량이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보게 되면 하락을 하게 되면 올해 1월 연초 시장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하락을 하게 된다면 기술적인 반등이 절반 정도의 되돌림은 좀 나온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반등의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못하고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거래소를 좀 30분봉으로 쪼개서 보게 된다면 하락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대충 보게 되면 약 한 3,100포인트대예요. 그럼 기술적인 반등에 있어서의 목표치를 보게 되면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온다라는 가정을 하게 된다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3,100포인트에서 한 3,105포인트 정도
뭐 그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하락에 있어서의 되돌림 자리대가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960포인트에서 965포인트 요 자리대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에 대한 저항 부분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일선에 있어서의 저항, 이 부분들, 즉 5일선 자리대를 좀 안착을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양시장 모두 5일선 자리대에 아직 딱 시초에 걸려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5일선 자리대를 안착을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1선에 있어서의 각도가 꺾이거나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21선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저항 자리대를 좀 갖고 있다. 그렇게 좀 시장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자세한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예, 오늘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좀 예상이 됩니다.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해서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제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2차전지 쪽, 자동차 쪽, 이쪽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자율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1선을 좀 기준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1선을 좀 기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좀 박스 번역에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21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 최근 들어서 매수를 했다라면 조정시를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여기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병행해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 이 부분들보다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도 섹터들이 움직이고 난 이후에 업종별 순환매의 흐름들은 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도 좀 감안한 그런 전략도 좋다라는 거. 어제 낙폭과대로 좀 밀렸던 그런 종목군들이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왔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은행주들, 그다음에 뭐 한국전력 뭐 이런 몇몇 종목군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반등이 안 나왔어요. 낙폭과대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나 일단 아직까지는 해소는 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런 종목군들의 좀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네,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 그린 뉴딜 쪽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정부 정책 쪽에 있어서 건설업종군들, 뭐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IT 쪽,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장비, 소재, 뭐 부품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전망이 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좀 보는 전략이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슈에 대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올해 10배 정도 커진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재 쪽도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비사들 보게 되면 엠플러스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SK가 공격적으로 좀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SK 장비를 좀 SK 쪽에 납품을 합니다. 엠플러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코인테크 중기 하락세대를 좀 벗어나고 21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좀 본다든가 아니면 일진 머티리얼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피로틱스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쪽에 있어서의 성장성,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의 투자가 좀 진행이 되죠. 그러한 종목군들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전기차 충전은 어디서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과 소차 쪽에 이제 충전 시설, 인프라 구축을 좀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 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은 뭐 JNK 히터, 그 다음에 EM 코리아, 그리고 우량주 중에서는 효성중공업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 쪽에 있어서는 P&E 솔루션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JNK 히터나 뭐 EM 코리아 중소형 종목군들이긴 하지만 실적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을 오를 땅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2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양시장은 2% 그리고 3%대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양시장이 모두 5%대 하락하면서 좀 시장이 이제 강력하게 조정세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그 하락을 절반가량 어제 시장에서 되돌렸는데요. 금요일에 3,000선을 이탈했던 코스피 어제 하루 만에 다시 3,000선을 탈환해줬습니다. 그동안 개인이 열심히 매수를 해줬다면 어제 시장에서는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시장 이끌어줬는데요. 특히 기관 쪽에서는 단기 성향의 금융투자 쪽의 물량이 많았다는 점에서는 이 지속성 여부는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올라갈지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08% 오르면서 83,900원으로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이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2% 넘게 오르면서 128,000원으로 출발합니다. LG화학 빨간불 이어가고 있는데요.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배터리 3사의 지난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7%로 전년 대비해서 2배 늘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1% 넘게 오르면서 96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1.7% 올려 세우면서 35만 4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 양상입니다. 셀트리온이 어제 큰 폭의 나왔다가 오늘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에서는 램시마이스씨의 캐나다 판매 허가라는 개별 호재가 좀 있었고 또 한국판 게임스탑이 될 거다라는 이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14% 급등에 이어서 오늘은 차익 매물 나오면서 하락으로 출발을 합니다. 삼성 SDI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에 같이 좀 가는 모습이고요. 1.4% 오르면서 75만 6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카카오 1.7% 올려 세우면서 44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냅니다. 코스피가 오늘 더 강합니다. 1.1% 상승으로 3,090포인트, 코스닥은 0.47% 상승으로 96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양상인데 시젠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0.5% 소폭의 상승으로 18만 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어제 그룹주들 강한 상승 이후에 오늘은 나란히 다 빠지는 모습입니다.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매도 잔고 상위에 있는 HLB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자, 오늘은 다시 차익 매물 나오는 모습이고요. 펄어비스 0.87% 하락입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제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5거래일 연속 들어왔는데 오늘은 일단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32만 9,1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인데 알테오젠만 빠지고 있습니다. 0.2% 하락으로 14만 3,100원으로 출발했고요. 자, 오늘은 2차 전지주의 강세와 더불어서 에코프로 BM도 같이 갑니다. 1.76% 오르면서 19만 1,100원으로 출발합니다. CJENM 0.2% 상승, SK머티리얼즈 0.1%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양시장이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을 했고요. 오늘 개장 상황 좀 전해주시고요.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볼 텐데 1월 6일 도전 종목이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수익률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이 또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 AS와 함께 나머지 종목 시그널도 같이 주시죠. 네, 자, 어제까지 이제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와주면서 지난주 빠졌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들어주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앞서서 이제 아나운서님께서도 다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시장 상황들은 대략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어제 다 했을 거고, 자, 여기서부터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 시장이 어제에서 이렇게 강하게 들어주고 미국 시장도 들어주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만 올라가 미국 시장이 들어주지 않았다면 조금 더 관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했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해외 시장을 보게 되면 나스닥은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5회선을 뚫어놨는데 다우존스는 또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또 애매한데 얘는 좀 그렇죠? 올라와 있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일단은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면서 미국 시장의 저점 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라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매매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해서 이제 매매적인 관점으로 종목들을 매매 대응할 수는 있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어제 종목들이 대부분 거의 다 반등을 줬어요. 근데 일부 안 간 애들이 몇몇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들을 찾아서
반등이 좀 미약했었던, 특히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반등이 좀 미약했던 애들을 찾아서 그쪽으로 매매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보면은 어제 거의 다 들어놓고 이제 5일선 지금 부딪히는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만 나오지 않으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쿵 하고 빠지게 되면 손절 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매 구간으로 보면서 종목들을 단타를 쳐라. 그래서 짧은 방망이를 잡고, 방망이를 짧게 잡고 매매를 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 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라 그러면 오늘 종목들 공략을 해도 좋아 보입니다. 대신에 이전의 전략들은 바이앵홀딩 전략이었다면 지금의 전략은 짧은 단타나 단기 매매, 그래서 단타보다는 단기가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 어쨌든 둘 다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은 박스권 매매 구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종목 질문 주신 것들 4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1월 6일 날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어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런 종목이 이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정고점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종목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뚫고 가는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전기차 부품 사업의 확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언론에 따르게 되면은 기업 설명회에서 2025년까지 연간 400만 대 이상의 구동모터 코압 공급 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20% 이상 달성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동차와 산업용 설비라든지 아니면 구동모터의 핵심 부품으로 전기차 시장 발전에 따라 뭐 수요가 뭐 급증이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면서 어쨌든 자회사인 포스코 SPS를 통해서 모토코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모아지면서 어제 전기차 부품 사업 확대 이런 계획 얘기들이 나와주고, 그래서 어제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 지금도 좀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여러분들은 1월 6일 날에 이제 여기서 추천했을 때의 목표치는 2만 원이었는데요. 목표 가격을 25,000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고, 지금 호재 지수가 떴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조금 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원래는 이제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상사,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하는 이제 뭐 자원이라든지 식량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이제 사금사금 올라왔었던 종목인데, 전기차에 대한 이제 사업, 부품 사업에 대한 이제 확대 계획 등의 얘기로 인해서 목표치를 2만 원에서 25,000원까지 좀 상향을 좀 많이 했다라는 거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L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는 LS그룹의 지주사죠. 전력설비 관련주 쪽이고, 뭐 풍력주이기도 하고, 해저터널 관련주이기도 한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일 해저 터널 건설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건설에 대한, 하겠다는 얘기하죠. 건설에 대한 검토 얘기가 나와주면서, 어제 좀 반등이 나왔다라 그러는데, 어제는 근데 뭐 이쪽 저쪽 다 이미 다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임은 그닥 여기에서는 좀 탄력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래도 매매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얘가 좀 더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목표 가격은 한 7,300원, 73,000원이죠. 목표 가격 한 73,000원까지 반등세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손절 라인 잡으면 62,000원 전저점. 그렇게 해서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서 미국 상대로 해서 이제 철강 변압기 제품에 대해서 WTO의 분쟁에서 또 승소한 소식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빗대어 봐서는 다시 73,000원까지는 그래도 반등은 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메가ICS입니다. 메가ICS. 자, 메가ICS 질문 주셨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떤 기업이냐면,
그 중환자용 의료기기 개발 전문 업체인데요. 응급실이라든지 중환자실에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인공호흡기 그리고 환자 감시 장치를 제조를 해서 국내라든지 해외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 최근에서는 이제 중국에다가 호흡기 치료제 400대를 공급 계약했다는 체결 소식도 있었었죠. 그래서 뭐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뭐 갖고 있거나 혹은 공략하겠다 뭐 말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약해요. 지금 약하고 거는 거래량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건데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3만 원 깨지면 손절 그리고 올라오면 한 3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의 박스권 정도는 뭐 지금 같은 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얼마든지 보유 내지는 뭐 공략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빨리빨리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반등을 줬기 때문에 오늘은 갭 상승에 음봉으로 떨어지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눌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눌림목을 공략을 해야 될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굳이 거래량 없이 안 움직이는 종목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근데 그래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만약에 질문이라면 할 수는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을 하는 게 더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할 수는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HSD 엔진이라는 종목인데요. HSD 엔진. 자, 과거 이제 이름이 두산 엔진이었죠. 그래서 HSD 엔진. 자, 지금 뭐 선가 인상에 따른 엔진 가격 상승 수의 기대감. 자, 이런 얘기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온 이유에서 줄줄줄줄 두 달째 빠지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때 올렸던 이유들을 좀 보게 되면은 그 BDI 반등, 운임지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박 건조의 수요에 대한 증가의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왔었는데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세게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조선소들의 선박 수주로 인해서 선박 엔진 수요에 대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주가는 먼저 선반영에서 기대감이 먼저 움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조정으로 좀 다가오는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게 되면 다시 상승을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손절 가격을 한 지금 6,700원 정도로 잡고 한 8,000원 정도의 박스권 요 정도 대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들어줄 때 시장 상황이 그렇게 세게 올라가질 않으면 그때에서는 단기적으로 여기서 8,0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고 밀릴 때에서는 함부로 매수하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항 라인에서 이제 눌림목을 준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을 줄 때 쪽을 공략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장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제처럼 종목들이 우후죽순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안 갔던 몇몇 종목들, 그러니까 어제 다 움직일 때 어제 코스피 코스닥 2,000개 종목 중에서 거의 대부분 뭐 1,000개, 1,500개가 갔다면 500개는 못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는 종목들을 순환매를 타거나 순환매적인 매매 전략은 오늘 당연히 유리한데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지금이 아니고 오늘 빠지고 내일 빠질 때 물론 시장이 깨지면 안 됩니다. 오늘과 내일 빠질 때 저점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박스권 매매 대응에서 모든 종목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바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빠르게 종목 시그널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이전에 도전 종목이었던 코록인더 오늘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장 출발에 비해서는 좀 꼬리가 달리면서 내려오기는 하는데 일단 목표가는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뉴 같은 종목들도 지금 계속해서 수익률 높여가고 있는데 자, 이 두 종목 리뷰와 함께 나머지 종목 시그널도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 코록인더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수급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영업이익이 이제 400% 정도 증가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베트남 타이어코트 플랜트 뭐 추가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현재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이제 목표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5만 원을 생각보다는 이제 빨리 달성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끌어가시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좋은 종목이라면 뭐 목표가는 언제든 좀 빠르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차분하게 보시면 좋겠고, 일단 말씀드렸던 그 구간 정도에서는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신 것보다는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낙폭이 또 발생을 하면은 굉장히 조금 마음이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지금 다 잘 모아가신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기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봉상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거 21선 47,000원짜리는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저 자리가 이탈이 되거나 중간 순간 딱 털어내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갭자리 오늘 지금 저점 자리를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이제 저점 구간이 48,300원 구간인데 간당간당하죠. 저 자리 이제 지지 1차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저 자리가 이탈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47,000원 정도까지 한번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그 안에서만 이제 보유하시는 그런 관점입니다. 어쨌든 목표가는 일단은 기계적으로 잘했고 지금 매물 구간에 좀 부딪혔기 때문에 매물 구간에서는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일단은 잘 대응하셔서 수익을 조금 많이 불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뉴입니다. 제가 12월 15일에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8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눌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21선 지지, 오늘은 이제 강하게 시장이 조금 좋아지면서 5일선, 11선을 좀 지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 너무 차트가 많이 떠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구간보다도 훨씬 많이 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접근은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가는 이제 바닥에서 매매하시고 뭐 위에서 잡으면은 좀 빨리 갈 것 같지만 사실상 먹을 수 있는 폭 자체를 항상 생각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21선, 최대 21선 구간을 조금 확인하자. 그리고 이제 각도에 대해서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승폭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움직이다가 지금 조금 완만하게 어느 정도 각도가 좀 이어가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면서 OTT, 미디어 콘텐츠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직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종목 잘 체크를 해보시면 분명히 기회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잘 끌어가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종목들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JVM입니다. 일단 아마존 진출이나 뭐 실적 증가 등에 대한 이슈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오늘도 이런 부분,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아침에 조금 상승을 했다가 어제도 상승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3거래 동안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뭐 시장이 좀 흔들려서 밀린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조금 명확히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시장의 영향 때문에 하락이 나오는 것인지 기업의 자체적으로 뭔가 하락이 나오는 것인지 지금 이 V자 반등을 거의 일주일 만에 소화해준다는 건 종목의 이슈가 아닌 전반적인 지수의 영향, 공포심에 의해서 이제 하락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사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떤 종목인지. 일단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JVM, 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뭐 이거 보다가 설명을 드리는 종목인데 뭐 추세도 양호하고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좀 모아가는 전략, 지금 자리부터 35,000원 구간까지 천천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지금의 박스권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 4만원까지 1차적인 박스 구간입니다. 이 박스권만 잘 벗어나면은 뭐 4만원, 1차적인 목표가 4만원, 45,000원, 그리고 조금 끌어가신다면 5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항상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잘 체크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A스토리입니다. 일단 현재 상승이 조금 강하게 나왔죠. 바닥권 거의 10,000원도 안 되는 그런 구간부터 사실 3,000원 구간부터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49,8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5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을 보였죠. 거의 5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자리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수익권이신 분들 신규 매수를 진입할 자리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좀 보유하시는 그런 관점이고 비중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1선 지지를 어느 정도 확인하시고 저 안에서만 조금 끌고 가시는 그런 관점입니다.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드라마나 콘텐츠, 뭐 사업이나 이런 영역들을 좀 확장하고 있는데 미디어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잘 체크해 보실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많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리뷰를 드렸던 뉴도 마찬가지지만 미디어 콘텐츠 관련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면 기회는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개별 섹터여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것보다 관심을 가지지 못한 그런 종목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두 종목 리뷰해드렸고 두 종목 살펴보았습니다. 네, 종목 리뷰와 함께 나머지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또 도전 종목 있는 날이네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일단 정부 정책에 대한 뭐 헬스케어 관련주죠. 이름처럼 헬스케어 관련이고 뭐 고령화 시대에 대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령화나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도네시아 종합병원 진출이나 뭐 많은 것들을 좀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일단 이 기업은 좀 천천히 보시면 좋겠고 일단 매수 가격은 지금 자리 오늘 좀 흔들리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7,720원 자리입니다. 일단 7,720원 구간 7,700원 가까이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좀 끌어가시는 관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8,500원 뭐 더 크게 보신다면 9,000원까지도 가능한 그런 종목인데 일단 지금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손절가는 제가 짧게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에서는 방송 대응이 좀 불가능하시니까 뭐 오프 채팅방이나 이런 것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은 중기적인 관점 단기적으로는 제가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 끌어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일단 관심 가지고 잘 보시면은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뉴나 코롱인더처럼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도전 종목 인피니트 헬스케어였습니다. 일단 정책 모멘텀 받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자, 지금 구간, 현재 구간 공략 가능하다는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끌고 가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하채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오늘도 약간은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는데, 자, 오늘의 종목 시그널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뭐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SK 네트워크스가 좀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SK의 그룹의 그 모태가 되는 기업이 바로 SK 네트워크스가 되겠는데, 네, 장기간에 좀 흐름에 있어서 주가가 상당히 좋지가 않은 흐름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사천관의 지배에 있어서 구조가 좀 전환이 되고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정의선 최태원 회장 쪽에서 현대차와의 그 합작 전기차 전용 초고속 충전소를 다 방문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번 좀 이슈가 됐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한번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보신다면은 최근에 10월 30일 날 좀 바닥을 좀 찍고 나서 단기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 주가의 흐름을 조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단기적인 이 파동 자체가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한 번 더 이런 단기적인 파동 상승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SK 네트워크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5,290원이 좀 자리가 좀 되겠는데 현재가 조금 밑에서 한 5,250원이라든가 60원 이쪽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어제 저가였죠. 5,060원을 한번 잡고 좀 대응을 해보시고 목표가는 지난번에 1월 20일 날 세웠던 5,950원 또는 6,000원까지 한번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SK네트워크스 매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히비스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전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SK케미칼하고 그다음에 삼양사가 화학섬유 부분을 좀 독립시켜서 공동 출자해서 만든 합작 범위가 좀 되겠는데, 최근에는 이생제 소재 쪽에서의 판매가 좀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주가의 흐름을 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회사가 좋고 어떤 실적이라는 건 좋더라도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추세가 한 번 정도는 돌아서기가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1선, 그다음에 121선, 그다음에 단기 입장선들이 지금 역배열의 지금 구간에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만약에 추세를 돌리려면은 어떤 큰 이슈가 좀 받쳐줘야지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61선, 121선은 이런 수급선과 그다음에 장기 평선의 추세가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매수를 좀 금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이 61선, 120선을 이번 주 안에 돌파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수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오스템이 좀 되겠는데요. 이사 같은 자동차 부품 업체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GM 같은 경우도 거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휠 같은 좀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되겠는데요. 회사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가 아예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이 조금 흑자가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아쉬움이 좀 따르는 그런 부분인데, 하지만은 이 자동차 부품들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성장주로서의 부합이 되면서 다시 한번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유보이즈라든가 그다음에 부채 부여 같은 경우 재무 구조가 좀 안정적으로 좀 잡혀 있고요. 매년 또 배당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을 준다는 것은 실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을 좀 주겠죠.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주가의 그 흐름을 좀 보시면은, 자, 9월 14일에 한번 피크를 찍고 나서 좀 눌림을 주고 다시 좀 돌아가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21선에 지지를 좀 받으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시장이 흔들렸어도 꾸준하게 좀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는 그런 되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시장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주가 흐름이 좀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좀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매수 타임 같은 경우는 한 3,350원 정도 자리에서 잡아주실 것 같고, 목표가는 저번에 9월 14일에 만들었던 4,270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한 3,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체계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도전 종목도 있는 날이네요. 오늘 어떤 종목 도전해볼까요? 오픈 베이스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한 8시 반 정도에 좀 진행했을 때 우리 앵커님께서 선택을 좀 하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회사의 데이터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솔루션 사업을 좀 연기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보자를 말씀드렸고, 또 최근에는 또 LG전자가 사업의 좀 방향을 좀 바꾸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로봇 산업에 좀 진출을 하는, 선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돼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좀 도각이 됐던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 정보 차원에서도 이쪽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 육성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사물 인텔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 공장의 관리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로 거의 대부분 다 제어를 하는 그런 세상이 좀 오기 때문에 오고 있고, 또 실제로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안 쪽으로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SK하고의 또 협력이 좀 됐던 부분, 또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노 관련된 그 사업도 좀 진행하면서 관계 기업으로서 나노 베이스를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매수가나 목표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960원의 매수가 잡으시면 될까, 목표가는 3,700원, 선저가는 2,85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조금씩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3,110원인데 지금 시장이 코스닥 쪽에서 좀 변동성이 지금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2,960원을 한번 기다렸다가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굳이 뭐 또 급하게 매매하신 것보다는 내가 매수가를 정하고 좀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들어오면은 매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종목으로 우리가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의 도전 종목 오픈 베이스였습니다. 일단 매수가 2,960원으로 설정을 해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 일단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오늘 시장 좀 흔들림이 있으니까 지켜보시다가 매수가 근처에서 들어가 보자라는 전략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 함께 들어볼 텐데 이전에 도전 종목이었던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G3 BNT에 대한 리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3 BNT 지금 도전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1월 28일 종목이었죠. 지금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고 두산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들고 나오셨을 때 소송 관련 이슈로 들고 나와가지고 그날 시세가 좀 나오기는 했는데 혹시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리뷰와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알려주시죠. 네,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장 초반 좀 강한 흐름에서 조금 밀리는 흐름이에요. 조금 아쉽기는 한데, 뭐 어제 추천드렸던 LG화학 같은 경우도 잘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 안정적이긴 해요. 나쁘진 않으니 천천히 시장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종목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그냥 좀 지켜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씩 좀 볼 텐데요. 자, 보자면 우선은 두산인프라코어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두산인프라코어 보자면 오늘 뭐 소폭 밀리긴 합니다. 0.6% 정도 좀 밀리긴 하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다시 보이잖아요.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시장에 급등했던 대형주들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 그간 좀 오르지 않았던 대형주들을 주로 좀 보시면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많이 말씀드렸고 어제랑 해서 뭐 금요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종목들이 또 많이 나왔었고 지난주 또 상황 보자면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가 역시나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현대중공업 쪽으로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오겠죠. 그로 인해서 상승 흐름이 가장 강하게 나오는 거고 소송에 대한 부분도 사실 해소가 다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소송권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이슈가 있더라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번에 두산중공업 쪽 넘어가게 된다면 주가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겠죠. 10,000원 이상의 충분한 가격은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분하게 보유하셔야 되고 만약에 신규적인 접근을 하신다면은 도정 이용하시면서 매수 대응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프라코어 조금은 중기적 관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보자면 G3BNT예요. 이게 임상 자체가 조금 늦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그래도 이런 바닥을 확인하면서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천천히 올라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임상에 대한 부분 차질이 빚어지면서 주가가 밀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밀린 하단에서 매수 사인을 좀 드렸던 거죠. 그래서 잘 잡았던 것 같고 상승은 잘 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까지 갈 거냐, 바닥에서 튀면 얼마까지 오를 것이냐 해서 고민을 해볼 때 한 28,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이오 제약주들 임상을 하다 보면은 미뤄지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고요. 길게는 몇 년도 미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이게 정상적인 범주로 가격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소 28,900원에서 30,000원 돌파하는 시도가 머지않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조정을 이용하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계속적으로 상승이 줄 수 있으니 관심 가지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M 플러스 볼게요. 자, M 플러스를 보면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가 워낙에 좀 강한 회사라서 네, 이게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매출 포인트가 우선은 작년 3분기까지 해서 이미 다 넘어섰고요. 영업이익이 한 90억 정도까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순이익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하락보다는 꾸준하게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2차전지 쪽으로 계속 매출 확대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튀는 와중이기 때문에 다시 최소한 1차적으로 전고점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가니까 기다려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튈 경우에는 1차적으로 17,500원, 18,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져가 보신다면은 가격적으로도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뭐 신규 접근까지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P&E 솔루션인데요. 역시나 차트 흐름이 비슷한 종목이에요. 최근에 시장 하락에 좀 많이 힘들었었지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나 2차 전지 관련한 매출 확대, 그리고 또 회사 자체가 이제 원익 계열로 넘어갔잖아요. 그로 인해서 삼성과 협업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여기서 밀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정고점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라서 시총 자체가 지금 한 3,400억 정도인데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면 4,000원, 5,000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에서 뭐 매수 대응을 한다면 원익 계열로 이제 완전 포함이 된 이런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조만간 뭐 사명도 바꾸겠죠. 뭐 어찌됐건 주가는 싸다, 나쁘지 않다,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 차분히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신규적인 접근도 나쁘지 않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엔터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YG 엔터가 5%가량 오르고 있고요. SM이 2%가량 오르고 있고요. 뭐 CJ ENM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모습도 보이고 있고, 뭐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3%가량. 그러니까 조금 많이 밀린 상황에서 좀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하기에 좀 괜찮은 것 같고, SM이나 YG 엔터나 뭐 JYP 엔터 같은 경우 조정을 이용한 매수 대응을 하시기에 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도 볼린저 밴드 하단자리 깨면서 올라가는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밀렸다 올라오는 모습이 많아요. SM도 그렇고요. YG 엔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YG 엔터 같은 경우도 추세의 하단 자리에서 또 올려치는 모습이 나와서 이런 종목들 보통은 전고점 포인트 정도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쪽으로 관심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셨다면 뭐 YG 엔터나 JYP 엔터나 SM 같은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봐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진핑의 좀 주석의 방한 이슈 뭐 있긴 하지만은 뭐 아직은 뭐 크게 화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또 이슈가 될 수 있어서 관련주도 흐름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유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과 또 엔터주들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계속 올려세우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5%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나 개인이 좀 들어 올리는 시장입니다. 어제 좀 대거 들어왔던 금융투자의 물량 오늘 일부 좀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이니까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